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 네. 이 오프닝이 좀 썰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계속 당분간은 밀어붙이는 걸로. 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댓글로 오프닝 포맷을 제안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차 여론 공장. 오늘 아주 패션이 멋졌어요. 네, 오늘 제가 네. 끝나고 바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소개팅 그 미팅이 아니라 네. 근데 또 오늘 일정. 마침 1일 DJ 맡은 정준희 교수가 네네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네. 좋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뭐 언론 비평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가장 요즘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조리 있게 잘하시고 네, 비평을 그러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뭐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쉬운 단어 표현으로 시청자들이 이해가 아주 쏙쏙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오늘 1일 DJ를 맡았더라고요. 네. 월요일 날은 이제 양지열 변호사,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탤런트 김의성 씨였나요? 김의성. 네. 그리고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이제 오늘 한 건데 보니까 김어준 공장장하고 또 CBS 그 뉴스쇼 김현정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도 또 휴가를 갔더라고요. 마침 두 분이 공교롭게. 근데 과거 같으면은 뭐 이쪽 김현정 뉴스쇼는 이제 손소 변호사 일주일 쫙 한다든지 며칠 한다든지 또 이쪽 김어준 뉴스공장은 양재열 변호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는 포맷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일별로. 근데 이제 과거에 김현정 뉴스쇼의 김현정 앵커도 원래 PD잖아요. 네네네. 그분도 그 가수 조규찬 씨가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의 PD를 맡고 있다가 조규찬 씨가 교통을 막혀가지고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생방송인데. 그래가지고 PD가 갑자기 투입이 된 거죠.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편성부 이제 그 선배 PD들이 야, 너 한번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땜빵도 가끔. 그래서 이제 이 두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전 프로그램 양대 산맥인데. 그렇죠. 리얼미터가 사실 이제 또 이 두 프로그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CBS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었고 또 우리 김 이사가 또 뉴스공장을 좀 맡고 있는데 공교롭게 두 분이 이제 휴가를 같이 갔는데 요일별로 한 거 보면은 이렇게 땜빵으로 오는 분들이 가끔 꽤 차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방지하는 데 아주 딱 좋은 포맷인 것 같아요. 하루씩 맡기는 거. 아무튼 이 정준희 교수님 참 진행을 잘하세요. 지금 정준희의 해시태그인가요? TBS 진행하고 있는데 뭐 KBS 저널리즘 토크쇼 거기서도 J에서도 참 많은 팬들을 모은 교수님입니다. 저도 방송을 한두 번 했어요. 이제 KBS 라디오 진행하실 때. 네. 근데 이제 진행도 잘하지만 이 진행자보다는 패널로 나와서 설명할 때가 참 잘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진행 뭐 날카로운 질문 좀 던지시더라고요. 몇 개 던지시는데. 네. 네, 교수님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일단 그 외모도 너무 미남이시고. 네. 이런 교수님 원래 교수님 하면 좀 라떼 세대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분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럼 라떼는 이제 9세대. 네, 라떼는 그 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근데 저는 이제 먹거든요. 그쵸. 너무 열이 나가지고 5학년 2반인데도 아인데 우리 김사도 아를 주로 좋아하나요? 저는 뜨합니까 뜨아? 저는 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서 저는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네네. 우리 김이사가 괜히 이 왕자가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관리를 보면 몸에 해로운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이사랑 같이 식사를 할 때 보면 이런 점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근데 커피도 이제 많이 안 마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소식이 제가 뭐 10만이 되면 10만이 되면 이제 복근을 공개하겠다. 네네. 모 패션 업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사이에 또 패션쇼에 좀 서달라. 가끔 패션쇼는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는 좀 거리를 뒀는데 근데 이게 또 자선 패션쇼라서 굉장히 좋죠. 자선. 네네네. 무조건 기분은 사랑이니까요.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7월 첫째 주 주중 동향. 오늘 김어준 공장장이 또 이 지지율이 좀 6주연속 빠지다 보니까 휴가 간 거 아닌가? 사실 이게 저희 리얼미터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리얼미터 조사 기관은
빠지면 빠졌다고 얘기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7월 1주차 주중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하락했습니다. 3.9%포인트 하락한 49.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상승한 46.1%가 나왔습니다. 긍부정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3.3%포인트로 3월 3주차 조사 이후 15주 만에 오차 범위 내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중에 데일리안, RN서치, 그리고 이제 쿠키뉴스, 조원 CNI 이 두 군데에서도 발표했는데 그 두 곳은 부정평가가 좀 더 높아져서 이른바 이제 청와대에서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 네. 이제 긍정평가가 다시 높아지면 골든크로스라고 할 텐데 아무튼 데드크로스 이 결과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겠죠. 오차 범위 내지만 긍정평가가 좀 높았는데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이제 곧 좀 있으면 정당 지지율 말씀을 드릴 텐데 여당의 지지율이 과거에는 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는 부적 상관관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덜 있었죠. 네, 이번에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 인천국제공항 사태, 인국공. 네, 인국공 그리고 국회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도 네.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재현 이게 네. 12월에 있었을 때는 그닥 대통령 지지율에 맞아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네. 이제 조사에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지지율은 늘 빠져왔었습니다. 특히 화요일 날 이 뉴스가 주요 뉴스였는데 네. 보니까 화요일 날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화요일 날이 월요일 날이 53.8이었는데 화요일 날이 48.7, 한 5%포인트. 네. 이 부동산 문제도 이 중년층, 30, 40, 50 세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30대도 요즘 굉장히 그럼요. 부동산에 대해서 박탈감 느끼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청와대 그 비서실장께서 참모진들 네. 한 주택만 빼고 다 팔아라 했는데 그랬죠. 아직도 다 다주택이시라고. 그리고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남이 잘 되면 또 배가 더 아프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조기숙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죠. 참여정부. 근데 이제 문정부 교육은 포기,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가라. 그리고 근데 이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또 지지층에서 일부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또 이렇게 내부적인 비판이 이제 또 좀 뼈아프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제 구설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관에서. 남자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경험 못해 철이 안 든다. 이게 뭐 애를 낳고 고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이제 좋은 평가를 한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기를 안 낳는 여성들이나 또 남성들은 또 이 폄하하는 발언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면서 점잖은 막말에 대해서 비판받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지율에 영향을 같이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수요일 날도 48%까지 빠졌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민주당 동반 하락했습니다. 3.1%포인트 하락한 38.1%가 나왔습니다. 한 주 만에 하락 반전했고 3.1%포인트나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4월 5주차 때 7% 낙폭에 비해서 큰 낙폭인데 20주 만에 30%대를 기록한 겁니다. 네. 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1.9%포인트 상승한 30%가 났습니다. 한 주 만에 상승 반전했고요. 30%는 3월 4주차 이후 14주 만에 기록입니다. 20대와 중도층에서 상승을 했고 자영업자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 0.2%포인트 하락한 5.4%가 나왔고 정의당 1%포인트 상승한 5.2%, 국민의당 1%포인트 하락한 2.7%, 기타 정당 0.1%포인트 상승한 2.6%, 무당층 상승했습니다. 1.3%포인트 상승한 16%가 났습니다. 무당층 올해 최고치네요. 네.
뭐 총선 지나면 원래 이제 무당층이 다시 정상적으로 증가하죠. 좀 이제 늘어나긴 하는데 서울 또 30대 무직 진보층이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20대 중도 무직 사무직에서 하락을 했는데 인천 인국공 인천공항 사태 네.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네요. 20대와 30대 그리고 20대의 자녀를 둔 50대. 일단 네. 제가 아까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대는 일단 취업의 치읓자만 나와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네.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네. 네. 물론 저도 또 그랬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무튼 취업 희망 대기업 중에 공기업 네. 중에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취업을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5천만 원 연봉에 로또 취업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지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무 장관이 뭐 여러 해명 또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논란은 커지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어떤 반발이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제기할 때 또 어떤 반발이 있을지 과거에는 한 1차 반발 근데 이제는 2, 3차 반발까지도 감안하고 네. 좀 발표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그 정치인들이 SNS가 발달하고 이게 SNS 상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네. 정치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그렇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말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저는 이제 별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 백종원 네. 씨를 언급했을 때도 그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런 말씀 한마디가 지지율을 빠지게 하고 좀 빠졌죠. 네네네. 중도층을 일탈시키는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표현도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네. 본인이 나가려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당 여러 후보들 뭐 황교안 그리고 이제 당 바깥에 잠시 있지만 홍준표, 네. 유승민, 뭐 오세훈 뭐 등등의 후보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표현을 따르자면 아무튼 본인이 김종인 비대위원 본인이 대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정도로 그런 말의 무게감이 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최대 피해자는 백종원 씨겠네요. 괜히. 근데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뭐 대권 주자로 또 한마평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에서 뭐 축하한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농담담 친구들한테 백종원 대통령 뭐 한턱내 뭐 물론 이제 많이 한턱을 쐈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뭐 여러 논란에 있어서 함구령을 자주 내리죠. 사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 조심 그렇죠. 해야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것이죠. 네네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 때도 그랬고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것마저 알려주마 이슈가 어떤 거였죠? 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네. 물었습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를 18개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잘못한 일이다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50.7%가 나왔고요. 잘한 일이다가 38.5%가 나왔습니다. 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념 성향에 갈리는 그런 네네. 결과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그 긍정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2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잘못한 일이다 의견이 잘못한 일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30대와 40대는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도층이 이제 결국에는 잘못한 일이다 이런 의견이 많으면서 이제 전체 의견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지금 민주당 내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3차 추경도 있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 타워가 지금 김종인 이제 원외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조호영 원내대표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튼 이 카운터 파트너가 명확하지 않아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고요. 조호영 원내대표 혹은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 그거를 못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8개를 다 안 가져가겠다 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지난주에 RN서치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네. 민주당 상임위 18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저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4% 이상 그렇죠. 나왔고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면 또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찬성이 4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맞습니다. 하는 국민들이 너무 네. 의식이 높으셔서 네. 이게 아무리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너희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했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안에서 이제 염려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7석 정도는 상임위원장을 주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보위원장은 또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국공 사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논란 뭐 등등이 있었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당 청지율 하락에 많이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주관식으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일단 뭐 여러 추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한 대략 50% 가량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뉴스공장 출연 이후에 다른 후일담은 또 재밌는 건 없었습니까? 네, 오늘 뭐 뉴스공장 출연 후에 네. 박지원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김이사한테? 네, 전 항상 이제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네.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고 네네. 밖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죠. 이제 원외로 나와서 이제 교수님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제가 감히 뭐 그렇게 평가는 못하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원내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네.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원내에 계시면 굉장히 더 인자해지시고 또 이제 인사의 각도도 폴더 인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네, 근데 뭐 저는 뭐 네. 저희는 뭐 정치 여론조사를 하지만 네네. 정치는 아니니까 그럼요. 확실히 총선 다가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더 잘해주십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예. 네. 그건 뭐 다른 유권자분들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건 제가 혹시 이제 공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맡을 수 있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예. 그럼 뭐 선거 그리고 나가면 막 굽신굽신 되죠. 아니 그냥 그 총선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께 더 악수를 선거 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선거에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박지원 교수님을 우리가 지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이 근데요 또 정치인분들도 직접 만나서 보면 다들 알고 보면 따뜻하잖아. 다 사람 좋은데 막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에서 막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우리 또 지지자들은 또 그분들 너무 밉고 그런데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도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또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가급적인 긍정적인 양쪽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모 정당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긍정평가 뭐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댓글이 막 또 올라와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근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다 좋은 분들이죠. 네. 그냥 다 좋다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그분들이 다 좋은 거죠.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우리가 실제 득표율보다 좀 높게 나와서 안 믿어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남은 임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반영된 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가 실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우리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특히 이제 위정자들은 좀 잘해라. 이런 입장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특히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유튜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제 16,000명을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곧 2만 명, 3만 명, 또 5만 명이 될 텐데요. 기타를 기타는 이제 곧 뭐 할 텐데 이제 왕자를 보려면 이 정도 속도는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구독, 좋아요를 많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7월 첫째 주 김정 이택수 여론공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